네, 시황센터 정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끝까지 고민되는 종목들 3가지 먼저 보고 마감에 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빠르게 좀 세 종목부터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난티입니다. 무려 12%의 장중 급등을 보였고 현재도 10% 가깝게 상승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동안 차트가 한 10월 중순쯤에 보였던 나름 단기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더 이상 남북 경협주가 아닙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매출 1조 노려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보시죠. OX 나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아난티를 너무 가보고 싶어서 주변에 수소문을 했어요. 회원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이 괜찮죠. 네, 이 회원권을 그 비싼 돈 주고 사는구나 느꼈는데 매출 1조. 그러니까 확실히 매출로서 이제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 다른 코너에서 수구 파이터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저도 아난티가 너무나 궁금해서 지난해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과 아난티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양을 하러 가서 굉장히 좀 충분히 쉬었다가 오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오고 가잖아요. 중국은 다시 위드 코로나 가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조트 산업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은 많았지만 결국 실적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상승할 구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 오늘 같은 이러한 좋은 뉴스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관심을 갖는 것에 조심스럽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겠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정도의 쉬어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시장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호텔 면세는 쉬어가는 반면에 여행사들은 올라가고 있거나 혹은 아난티만 또 특별하게 같은 섹터 안에서 굉장히 강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찍히는 실적이 지금 이 지표가 주가가 올라가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실적이 지금 잘 나온 이 아난티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난티의 주가도요 거의 1년여 넘게 우하향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도 찍어주셨다시피 이 아난티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예약하기가 어렵고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런 와중에 박정수 대표님은 일단 X를 주셔서 네. 저희 둘이 너무 오 의견이 강했는데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연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소식이 네. 아무래도 단발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3천억 정도의 연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달성이 되고 추후에도 이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이 1조 원 달성 이야기라는 게 이 분양 선수금 3,300억과 그리고 이 분양 잔금 5천억 정도가 합쳐지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성이 좀 단발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난 2019년도에 상승력이 나왔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우하향 추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적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300원 정도 라인이 이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2021년 9월 고점에서 찍은 23.6% 구간, 즉 기술적 반등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홀딩에 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8,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난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좋아요. 그런데 네. 그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향해서도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 넘게 상승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두 분 신작 믿어보시겠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어요. 딱 사실 2023년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 2주 동안 잘 나간 그룹주를 꼽아보자면 카카오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카오 게임즈도 동참했네요. 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의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맞아요. 지난 2021년 11월 이후로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 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 게임 쪽에서 이제 판호 발급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여력도 한 5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난 5일날 이 미소년 수집형 롤플레잉 게임 에버소울이 출시하자마자 현재 지금 100만 다운로드가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대규모 멀티플레이 게임 신작 이 아키에이지가 또 3월에 출시 예정이고 오딘도 이제 일본 지역의 확장으로 또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성장, 신작 이슈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53,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58,000원,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오로 일치됐고요. 세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OTT 이용자 급증과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도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OX 나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전 스튜디오 드래곤 주주분들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작년 연말에 그렇게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시대였을 때 마지막 타자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르니까 또 콘텐츠주들이 맞아요.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어 컨텐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전기전자, 반도체, IT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소외받았다라고 느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이제 기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이제 그것들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과연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미디어 엔터 컨텐츠 쪽으로 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마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을 필두로 지금 재벌집 막내아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 또한 OTT 업체에서 굉장히 지금 큰 흥행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TT 업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레드오션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OTT 업체의 컨텐츠를 납품하는 컨텐츠 제작 업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업황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또 조정이 또 깊게 나오는 깊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속상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 업체도 우리나라에 이 기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위치보다 더 최적의 상태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항상 조정시 매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조정이니까 받고 있으니까. 지금이 최적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장 마감 10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돌입됐고요.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지 더 궁금해지는데 키워드부터 볼게요. MLCC. 오늘 MLCC 관련주. 그렇죠. 흐름 하나 좋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확대하는 기업을 갖고 오셨어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JC케미칼과 아모텍을 갖고 왔는데 JC케미칼의 가장 큰 강점, 아까 그 키워드 있던 바이오 연료인가요? 네, 바이오 연료입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 정부에서 바이오 연료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JC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 지금 종목 설명해도 되는 거죠? 네. 열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 지난 이제 그 탄소 배출의 이제 제한적인 이 전 세계에 대한 기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래 당초 목표가 이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이 대략 한 5% 정도였는데 현재는 3.5%고요. 그때까지 이제 5%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10월 이후로 8%까지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바이오 항공유는 2026년부터 그리고 바이오 선박유는 2025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정유사, 발전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결 회사를 통해서 이 오일팜 플랜테이션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쪽에 이제 보유하고 오일팜까지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유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이제 바이오 연료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격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 매출액이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비 2021년까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4배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장성이 이제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하락력과 많이 조정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이제 시장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으니 이제 7,1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0,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확대하는 이 정부 정책 흐름에 맞는 JC케미칼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7,100원으로 오늘 박정식 대표는 마감에 매수를 해보겠고요. 김태성 팀장님은 아모텍인데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아모텍, MLCC 3인방이 오늘 다 좋아요, 흐름이. 네. 일단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이제 모바일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장 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쪽, 전기차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커가는 게 이제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모텍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기존에 이제 모바일 쪽의 매출보다는 당연히 전상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더 커져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 테슬라보다도 이제 BYD, 그러니까 중국 자체 브랜드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뭐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모델 3라든지 모델 Y에 대한 판매 가격도 낮춰서 중국 시장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일단 BYD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텍의 실적에도 당연히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보면 메이저 이 수급에 굉장히 이제 탄탄한 수급도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박스 하단이라고 하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아모텍 같은 경우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4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텍의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이렇게 오늘 MLCC 주들이 좀 흐름이 좋은데요. 이 종목 하나 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399.77포인트를, 코스닥은 71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채팅방에 방산주에 대한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오늘장 이렇게까지 방산주들이 하락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질문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UAE 경제 순방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게 원전과 방산이었는데 오늘 그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은 셀 온으로 보는 건지 박정수 대표님, 방산주 어떻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순환적으로 수급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방산주들은 지난 2022년까지 좀 강세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력과 같이 조금 맞물려서 조정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수가 상승력이 나올 때 그동안 강세였던 방산주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다시 이제 선순환 관련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일부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양호하고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분기 정도, 한 1월 달, 2월 달 정도 수준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시금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산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 좀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반대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은 뜨겁습니다. 앞서 저희가 아난트를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딱 그냥 여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두투어, 하나투어의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더해지면서 단순히 리오프닝주가 아니라 오늘은 다른 산업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MSCC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또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더해져서 그런데 오늘 여행주들의 상승에 대해서 김태성 팀장님은 어떤 변화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일단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갈 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휴를 이용해서 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또 많은 또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 종목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단기 비자 입국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여행주들은 올라가는데 이 면세점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일까지도 한 번 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 예상 체결가로 윤희되는 현재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표님, 오늘 마감 동시효과 특징주로 윤희대를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가격적으로 2021년 9월 18만 원을 찍은 주가가 현재 대략 9만 원 정도 수준까지 9만 원 이하로 내려온 상황인데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한데 이유는 탄산칼슘과 가성칼슘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성칼슘이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이 가성칼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력이 매우 강하게 나온 종목인데 주가는 지난 2021년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면 8만 원 이하, 9만 원대 이하로 한 대략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서 기술적인 반등력이 한 11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주를 한번 관심 있게 기울여 보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